자기가 키운 딸을 향해 트럭을 보낸 여자. 그 여자의 이름은 최화영입니다. 30년을 완벽하게 숨겨왔던 거짓말이 단 하루 만에 사방에서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드라마에서 가장 소름 돋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인 줄 알았던 그 인물이 실은 가장 무서운 관찰자였다는 사실. 오늘 리뷰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본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장면은 횡단보도입니다. 그냥 지나치기 쉬운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장면 하나에 이 드라마의 모든 도끼가 압축돼 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오장미로 변장한 마서린이 길을 건너는 순간 트럭 한 대가 전속력으로 돌진합니다. 이강혁이 지시한 일입니다. 최화영의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데 잠깐.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최화영은 그 트럭이 오장미를 향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은 마서린이었습니다. 최화영은 자기 손으로 키운 딸을 향해 트럭을 보낸 겁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였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30년간 쌓아온 냉혹한 계산의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사람을 오래 도구로 써먹으면 언젠가 그 도구가 자기 손을 향하게 됩니다. 최화영이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채로. 맞은편에서 이 모든 걸 목격한 오장미.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도로로 뛰어들었고 마서린의 팔을 잡아 옆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이 인도 위로 굴러 떨어지는 순간 트럭의 사이드미러가 서린의 옆구리를 스쳤습니다. 갈비뼈 두 곳에 금이 갔습니다. 이주 절대 안정을 요하는 부상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제가 주목한 건 서린의 부상이 아닙니다. 서린이가 쓰러지면서도 가장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장미야, 119 부르지 마. 최화영이 알게 돼. 피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기 몸보다 작전을 먼저 생각한 겁니다. 이 여자,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이미 머릿속에서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상당한 채로도.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구조로 권력을 유지해왔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최화영의 방식은 간단합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실행은 이강혁에게 맡기고 자신은 깨끗한 손을 유지한다.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복길 사건도, 정숙희 사건도, 그리고 이번 트럭 사건도. 마대창 회장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두 장의 서류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마서린의 출생신고서, 이중 발급 기록. 두 번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 최화영과 마서린은 모녀관계가 아니라는 결과입니다. 이 순간 최화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얗게 변했다고 묘사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건 그 다음입니다. 불과 3초 만에 최화영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 검사 결과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는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생기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이 사진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위기를 넘겨온 사람의 내공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러고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공인기관에서 저와 서린이와 함께 재검사를 받겠습니다. 그걸로 모든 의심을 풀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당당하게 결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백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재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일주일. 그 일주일 안에 검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마서린을 회유하거나 마대창 회장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이미 머릿속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흔들리는 순간이 바로 뒤에 옵니다.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최화영의 사무실 문이 열립니다. 들어온 사람은 염산월. 소파에 태연하게 앉아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말합니다. 화영아, 이강혁 실장이 원래 병원에서 일했었다며. 30년 전에. 최화영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리고 염산월은 웃으면서 덧붙입니다. 화영아,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나도 이 이야기 아무도 안 할 테니까. 이 장면의 포인트는 염산월의 협박이 아닙니다. 진짜 포인트는 최화영이 이 협박에 즉각 반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30년 동안 어떤 위기에서도 즉각 반격해온 최화영이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침묵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최화영은 지금 사방에서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마대창 회장의 이사회, 염산월의 협박, 오장미의 행방불명, 그리고 이강혁의 동요. 이 중에서 최화영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장미라는 인물을 처음 봤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억울한 피해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렸습니다. 49화의 오장미는 이미 피해자의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옆구리 갈비뼈 두 곳이 부러진 상태에서도 오장미의 머릿속은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강백호에게 묻습니다. 백호 씨, 트럭 운전자를 찾으면 이강혁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강백호가 답합니다. 반드시 잡겠다고. 이강혁을 통해 최화영까지 잡겠다고. 그 말을 들은 오장미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안도하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잡히면 이강혁. 이강혁이 잡히면 최화영. 이게 이 여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다쳤든 지금 당장 움직이지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몇 수 앞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장미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납니다. 마서린이 전화해서 이사회 결과를 알립니다. 최화영이 재검사를 요청해서 빠져나갔다고. 오장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 여자는 재검사 시간을 벌어서 또 조작하려는 거잖아. 30년 전에도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 한 여자야. 분노하면서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오장미가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분노가 판단을 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연료가 돼서 더 정밀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여자는 이제 더 이상 당하는 쪽이 아닙니다. PART 사인물 심리 해부 마서린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이 보인다. 마서린은 49화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입니다. 오장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목격한 직후 마서린은 최화영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울고 있던 얼굴을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가정부가 묻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어디 다녀오셨냐고. 마서린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산책 좀 했어요.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완벽한 연기입니다. 그런데 방문을 닫고 나서야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오장미의 피가 손에 남아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 장면에서 마서린의 두 얼굴이 동시에 보입니다. 밖에서는 완벽하게 통제된 연기자.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혼자 중얼거립니다. 엄마. 아니, 최화영. 당신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어? 이 대사 하나가 마서린의 내면 전체를 보여줍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엄마라고 부르다가 다시 최화영으로 고쳐 부릅니다. 아직 완전히 끊어내지 못한 감정과 이미 결심한 의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서린은 이 순간 마대창 회장을 찾아가 모든 걸 밝힐 계획을 세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오장미의 존재, 트럭 사건까지.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대창 회장 앞에 앉아 직접 결과지를 펼쳐 보입니다. 저와 엄마 최화영은 모녀 관계가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마서린은 가장 중요한 패를 냈습니다. 쌍둥이의 존재를 밝히고 트럭 사건을 폭로하고 최화영이 자기 딸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말합니다. 마대창 회장의 눈빛이 달라지는 순간 마서린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이강혁과 강남봉입니다. 이강혁은 30년간 최화영의 명령을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오복길 사건, 정숙희 사건, 유전자 검사 조작, 그리고 이번 트럭 사건까지. 그의 손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49화에서 이강혁이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강남봉에게 전화를 겁니다. 30년 만에 단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 말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이강혁이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버텨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30년입니다. 30년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으로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강혁이 강남봉을 찾아간 이유는 자수가 아닙니다. 자수하면 자기만 잡히고 최화영은 빠져나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강혁이 원하는 건 최화영을 함께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강남봉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30년 전 쌍둥이 바꿔치기 현장에 있었던 강남봉의 증언.
강남봉은 이강혁의 말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실장, 나도 죄인이야. 이 고백이 이 드라마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남봉이 움직이면 이 사건의 구조 전체가 바뀝니다. 그런데 강남봉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내 한영자가 서랍에서 최화영과의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한영자가 묻습니다. 최화영이라는 여자랑 무슨 사이냐고. 강남봉은 답합니다. 30년 전에 최화영이 나한테 부탁한 일이 있었어. 그 일 때문에 사람이 다쳤고 나는 그 죄책감을 30년간 안고 살았어. 40년을 함께 산 아내도 몰랐던 비밀. 강남봉은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이강혁의 요청, 아내의 추궁, 아들 강백호의 수사. 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강남봉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몇 가지 의심을 던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혹. 강백호는 정말 순수하게 오장미 편인가? 강백호는 오장미가 다치자마자 달려왔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 개인 병원을 알고 있었습니다. 트럭 운전자도 이미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강백호가 이 사건에 이렇게 깊이 관여하게 된 건 순수한 감정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아버지 강남봉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움직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강남봉과 이강혁의 30년 전 연결고리, 그리고 강백호가 이 사건을 파고든 시점. 이 두 개가 우연히 겹쳐 있다는 게 과연 그냥 우연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의혹. 진홍주는 정말 질투 때문에 움직인 것인가? 진홍주는 강백호를 미행해서